한국수자원공사 K-워터가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남강댐의 최대 방류량을 기존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반면에 진주시는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내습 당시 댐 수위 관리가 한계에 다다르자 4천만 쪽으로 역대 최대인 초당 5,430톤의 물을 방류했습니다. 하천과 도로의 경계는 사라졌고 양식장은 거의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상기후로 루사의 악몽은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K-워터는 남강댐의 극한 홍수량을 기존 초당 15,800톤에서 19,696톤으로 재산정했습니다. 극한 홍수 때의 최고 수위는 51.8m로 높이 51m인 댐을 넘쳐 흐르게 돼 댐 붕괴를 막기 위해선 최대 방류 능력을 초당 7,000톤에서 14,000톤까지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K-워터는 4천만 쪽 제수문을 현재 12문에서 16문으로 늘리고 본류 쪽으로는 터널 형태의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방류량의 배분 비율입니다. K-워터는 4천만 쪽으로 초당 최대 12,000톤, 본류 쪽으로는 2,000톤까지 각각 방류량을 2배씩 늘리기로 했습니다. 치수 부분의 그 역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사업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지역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진주시는 본류 쪽 방류량 증대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본류의 방류량은 현재로 두고 4천만으로 좀 강화하는 그 댐의 숨 크기를 키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K-워터는 내년 말 착공을 앞두고 올 상반기에 지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지만 총선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전국의 다목적댐 가운데 방류량 증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곳은 남강댐이 유일합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공론화 단계부터 관련 지자체와 주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4천만 쓰레기 문제를 최근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4천만 갯벌의 해양생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민들은 어패류 폐사 역시 남강댐의 4천만 방류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마을 공동의장인 4천만 갯벌의 바지락밭. 호미질의 연신 바지락이 나오지만 모두 빈 껍데기 뿐입니다. 한참을 파도 살아있는 바지락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 마리도 없어요. 살아있는 게? 예, 살아있는 게. 예,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폐사한 바지락이 썩어 갯벌에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바지락뿐 아니라 이곳 4천만의 특산물인 굴도 상당 부분 폐사했습니다. 갯벌에 세운 걸대에서 자라는 굴과 돌밭의 자연산 굴 모두 절반 이상 폐사했다고 어민들은 말합니다. 전어잡이 그물에선 전어 대신 죽은 낙지와 쭈꾸미가 걸려 나옵니다. 갯벌 바닥에서 폐사한 뒤 떠오른 것들입니다. 어민들은 지난 7일과 8일 폭우 때 남강댐 방류로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겨 해양 생물이 집단 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남강댐의 4천만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90톤, 태풍 루사 때와 맞먹는 양입니다. 하루에 2,000톤, 3,000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한 번에 근 이틀을 갖다 5,400톤 풀로 방류를 해버리죠. 주 소도근인 어패류가 폐사했지만 어민들은 보상 한 푼 받지 못합니다. 수자원공사는 1969년 남강댐 완공 때 어건 소멸 보상을 했다며 사천시는 정식 양식장이 아니어서 보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50년대 해비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일제로 해줄 수 없다고 남강댐 아닌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지. 4천만 어민들과 사천시는 폐사 원인이라도 규명하자며 굴과 바지락 시료 분석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했습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해서 남강댐의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는 수자원공사의 치수 증대 사업.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천의 시민들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현재 남강댐의 최고 높이는 51m.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초당 19,000여 톤의 물이 댐으로 유입되면 최고 수위가 51.8m까지 올라가 물이 넘치고 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댐 붕괴를 막기 위해 내놓은 치수증대 사업.
사천 쪽 4개, 진주 쪽 1개 수문을 신설해 하류 쪽 방류량을 2배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게 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천 시민들도 반대 투쟁에 가세했습니다. 사천 지역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범시민 대책위를 출범시켜 치수정대 사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12,000톤까지 흘려보내겠단다. 소멸보상 단골 엎어놓고 끝난 이야기다, 지난 이야기다라며 밑도 끝도 없는. 대책위는 출범식 후 차량 50여 대를 동원해 진주 난강댐 지사까지 35km 구간에 걸쳐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어민 피해 보상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난강댐 하류 지역 생존권 보장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것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이후에 난강댐 측은 치수정대 사업이 필요하다면서도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한다면 지금 저희가 바로 강제적으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강제적으로 안 하니까 지역의 의견을 듣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어민에 이어 시민들까지 정부의 방류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 여름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5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자원 당국의 책임을 인정한 거긴 한데 배상액이 전체 청구액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피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난강댐 마련마을. 집은 침수됐고 도로와 농지는 아예 강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댐의 4천만 쪽 방류량은 초당 최대 5,387톤. 계획 홍수량인 3,250톤을 훨씬 초과한 방류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물이 어디 다 차가지고 대형을 쳐갖고 그리 안 나왔으니까 그래 그 당시에 다 안 죽기 다행이라 예. 피해 주민 100명은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배상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청구액인 16억 7천만 원의 33%에 그쳤고 피해 주민의 절반이 넘는 56명은 배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주택 침수로 지금껏 임시 숙소에 사는 6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누구 땅값을 달랍니까 어디 우리가 평생에 일거는 살림살이 거의나 달라고 하는 게. 댐 건설 당시 토지 수용으로 피해 주민의 상당수가 국유지를 임대해 사는데 분쟁조정위가 국유지 피해를 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배상 대상과 금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국유지의 사유재산인 집과 농작물 피해만이라도 배상해야 한다며 반발합니다.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의 제기를 좀 하든지 아니면 향후 소송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결정에 불복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한 이의 제기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입었던 사천만이 다행히 이번 흰남노는 직격탄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50년 넘게 되풀이되고 있고 대책은 더디기만 한데요. 이제서야 피해 용역 조사가 결정된 가운데 어민들은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사천만이 누런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태풍 흰남노 때 난강댐이 초속 최대 576톤의 물을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넘겼지만 태풍이 올 때마다 어민들은 불안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내일 어떻고 방류를 얼마나 아낀고 거기 곤두서가지고 방류는 뭐야 어민들을 한 달이고 1년이고 농사로 설명을 하니까. 난강댐과 사천만의 악연은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난강댐 건설로 사천만 방류는 시작됐고 1999년에는 현재 댐 규모로 신축되면서 댐 방류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 당시 어업권 소멸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어민들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법적 분쟁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늦게나마 보상 논의에 닻이 올랐습니다. 댐 방류 피해 조사와 보상 대책 등을 따질 10억 원 규모의 용역이 환경부 주도로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어민들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주는 게 정당하고, 또 경남도와 우리 어민들이 법인에다가 자문을 받으니까 전부 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댐 방류 피해 범위 확대를 담은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도 거셉니다. 보상과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내지는 객관화를 깨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 특별법이 가기 위한 전초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변수였던 환경부의 난강댐 치수 증대 사업. 4천만 수문을 최대 16개까지 늘려 초당 12,000톤을 흘려보내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대책인데 강행해서 타협 국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나든지 자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진행이 가능한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면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치수도 증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난강댐에 얽힌 어민들의 한이 이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종서입니다.